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남들은 다 모으는 것 같은데. 월급은 오르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있고 열심히 사는데 자산은 안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책하게 돼요.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내가 돈 관리를 못하나? 돈이 안 모이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 구조 자체가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20대부터 50대까지 생애 주기별로 소득과 지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가 못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20대부터 시작할게요. 평균 연소득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에요. 순자산 중간값은 4천만 원 미만이에요. 20대는 출발선이 빈손이에요. 취업하자마자 뭐가 시작되냐? 학자금 대출 상환이에요. 대학 다니면서 빌린 돈을 이제 갚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취 월세가 나가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특히요. 생존을 위한 주거비랑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벅차요. 월급 받으면 월세 내고 학자금 갚고 밥 먹고 교통비 쓰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종잣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버거운 시기예요. 투자를 하려고 해도 굴릴 첫 돈이 없어요. 눈덩이를 굴리려면 처음에 작은 눈덩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작은 눈덩이를 만드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20대한테 젊을 때부터 투자해라라고 하는데 투자할 종잣돈 만드는 것부터가 산 넘어 산이에요. 30대로 가볼게요. 평균 연소득이 약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요. 순자산 평균은 약 3억에서 4억 원대예요. 숫자만 보면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죠. 순자산 3억, 4억이라니.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30대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요. 순자산 수치가 급격히 뛰는데 이게 대부분 무거운 대출을 낀 부동산이에요.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는 거예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사요. 순자산의 집값은 잡히는데 그 집에 걸린 대출도 어마어마해요. 매달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가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에요. 여기에 첫아이 육아 비용까지 더해져요. 늘어난 월급이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요. 6천만 원 벌어도 대출 갚고 애 키우면 남는 게 없어요. 순자산 3억이라는 숫자는 종이 위의 숫자일 뿐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자산이 있는데 가난한 느낌. 30대가 딱 그래요. 40대예요. 평균 연소득이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예요. 생애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순자산 평균은 약 4억에서 5억 원대예요. 소득이 정점인데 동시에 지출도 폭발해요. 자녀가 둘, 셋으로 늘어나면 식비랑 사교육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아이 하나 학원 보내는데 한 달에 수십만 원, 둘이면 100만 원, 셋이면 그 이상이에요.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를 짓눌러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이 연로해지세요. 병원비, 용돈, 부양비가 더해져요.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예요. 양쪽에서 다 돈이 나가요. 40대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ISA, 연금저축 같은 걸로 노후를 위한 장기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당장 쏟아지는 고정 지출을 막아내느라 거기에 넣을 여유 자금을 빼기가 턱없이 어려워요.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인데 가장 저축이 안 되는 시기예요. 이게 40대의 아이러니예요. 50대 이후예요. 연소득이 정체되고 하락하기 시작해요. 순자산은 약 5억에서 6억 원으로 정점을 찍어요. 50대에 뭐가 겹치냐? 자녀들의 대학 학비랑 결혼 자금 지원이에요. 그동안 키운 아이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면서 또 큰 돈이 나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유동성 위기예요. 뼈 빠지게 모은 자산 5억, 6억 원이 대부분 어디에 묶여 있냐? 깔고 앉은 집 한 채예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배당이나 이자로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자산은 5억인데 매달 쓸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퇴직 시기는 코앞이에요. 곧 월급이 끊겨요. 자산은 집에 묶여 있고 현금 흐름은 없고 소득은 끊기려 하고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에요. 이게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의 50대 모습이에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건 늘어나는 소득 이상으로 거대하게 팽창하는 필수 지출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집 한 채를 간신히 지켜내는 험난한 여정이에요. 20대는 종잣돈이 없고 30대는 대출에 묶이고 40대는 사교육비랑 부양비에 짓눌리고 50대는 유동성 위기에 빠져요.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애주기별 비용 구조 자체가 빈틈없이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답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알면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째, 자책을 멈출 수 있어요. 내가 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그 에너지를 실제 해결책에 쓸 수 있어요. 둘째,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구조를 20대, 30대에 알면 작게라도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40대에 폭발하는 지출이 오기 전에요. 50대에 유동성 위기가 오기 전에요. 제가 지금 배당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깔고 앉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QQQI 코덱스 커버드 콜에서 매달 배당이 나오게요. 지금은 작아요. 근데 이게 쌓이면 50대의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집에 묶인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당신이 돈을 못 모으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한국의 평범한 삶의 비용 구조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에요. 20대 종잣돈, 30대 대출, 40대 사교육비와 부양비, 50대 유동성 위기. 생애주기 내내 지출이 소득을 따라붙어요. 근데 이 구조를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집 한 채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느려요. 근데 방향은 맞다고 믿어요. 같이 가요. 자책하지 말고 우리 페이스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